안녕하십니까. 책책책. 오늘은 나이 서른의 책 3,000권을 읽어봤더니 라는 독특한 제목의 책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책을 좀 읽기 싫어지거나 할 때 저는 주로 이제 책을 읽다가 좀 지치거나 아니면 좀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고 싶거나 뭔가 좀 독서에 대한 의지를 다시 다질 때 주로 독서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을 보거든요. 독서법이나 아니면 책에 대한 순수한 책에 대한 얘기를 다룬 책들을 찾는데 이 책도 그런 책이라 보실 수 있어요. 그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책에 대한 그 전반적인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제목 보면 너무 좀 이렇게 궁금해요. 그 점점점으로 끝내고 있다고 생각도 드는데 나이 서른의 책을 3,000권이라고 했는데 이 3,000권이면 그 숫자가 굉장한 숫자거든요. 사실 양으로만 본다면 그쵸. 제가 보통 한 달에 한 10권에서 15권 뭐 이 정도 읽는데 뭐 한 달에 한 1년에 한 100권 넘게 본다고 치더라도 한 8, 9년이 걸려야 읽을 수 있는 양이에요. 양만 보자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책을 읽은 저자이고 이 저자인 이상민 작가님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읽으신 것도 읽었지만 책도 또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책을 많이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또 책을 많이 읽게 됐고 의식적으로 좀 책을 많이 읽어서 세상을 바꿔보고자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대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셨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면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내가 몇 권을 읽는지에 대한 걸 카운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읽는 걸 사실 세진 않거든요. 제가 얼마나 누적적으로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숫자적인 걸로 이제 워낙 다양한 책을 그냥 동시에 여러 권을 보기도 하고 한 권을 집중적으로 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세보진 않아서 이렇게 파악이 좀 저도 잘 안 되긴 하는데 이렇게 파악이 되셨다는 건 의도적으로 뭔가 계속 카운팅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책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하셨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책에 좀 지치셨거나 아니면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정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 책을 읽는 게 좀 힘겹다. 그럴 때 이 책을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책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관심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독서인으로 거듭나 보겠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의 분들에게 참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몇 군데 짚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책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책 뭐 이렇게 있고요. 책과 독서, 인생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뭐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가님은 이상민이라는 분이고 2008년 첫 책을 집필한 이후 8년 동안 전업작가로 활동하면서 16권의 책을 집필했고 30살이 되기 전에 3,000권의 책을 읽고 3,000편의 다큐멘터리를 섭렵하며 3,000권, 3,000편 뭔가 라임이 맞습니다. 독특한 삶의 여행을 해오고 있다. 주력하는 분야는 자기계발, 경제경영, 그리고 인문학. 그래서 그 저자가 책을 읽어보면 젊어서 이제 그러니까 대학생 때 생각했던 게 세상을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독서에 전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또 깨달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좀 특이할 만한 거는 이제 책을 보통 많이 이렇게 읽은 그런 책들은 그러니까 저자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이제 독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들은 독서가 정말 좋은 것이고 독서는 위대하다. 독서를 많이 해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책이 좋고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 그러니까 플러스적인 얘기는 많이 해주고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은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물론 좋지만 많이 읽지 않아도 괜찮아. 많이 읽지 않아도 인생 경험을 직접적으로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더 풍부하게 경험한다면 굳이 책을 많이 읽지 않아도 인생 사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 내가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 오히려 책을 많이 읽어서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책을 읽지 말란 소리는 아니지만 굳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더라도 잘 사는 사람들은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책 속에 그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책 속에 길이 있다는 표현보다는 힌트 정도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좀 되게 와닿은 내용이었어요. 예. 한번 목차 보겠습니다. 예. 목차 보면 이제 총 4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책에 대해서, 책의 본질에 대해서, 책은 이제 책 속에 길이 있는 것은 아니고 힌트가 있다고 정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두 번째 이제 독서법에 대한 얘기인데, 명확히 무슨 어떻게 읽는 방식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독서법 내용은 아니고 우직하게 읽는 것이 그냥 독서법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독서에는 또 왕도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독서를 통해서 삶이 어떻게 변화됐나,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네 번째는 좀 더 외연을 확장해서 독서를 통해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었고, 이 사회가 발전하려면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책이 들어가기 전에 프롤로그로 왜 3,000권의 독서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적어주고 계시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었다. 세상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승이 필요했다. 최고의 스승이었으면 했고, 많은 스승이었으면 했다. 스승을 직접 찾아다니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분명해 보였다. 그래서 책을 집어들었다. 책은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이 집필했다는 검증이 되어 있었고, 비용 대비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때부터 미친 듯이 탐독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겠지만, 뭔가 궁금증이 생기고 인생에서 좀 답답함이 생기고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주변에 마땅히 조언을 구하거나 할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 제 가까운 지인으로 있었다면 가서 많이 조언을 얻고 물어봤었겠죠. 근데 제 주변에 안타깝게도 그렇게 제가 제 기준에서 판단할 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서 거의 없어서 독서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저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독서를 시작했고 독서에 빠져들었고 독서를 통해서 인생이 어느 정도 변화했음을 느낍니다, 사실. 그래서 독서를 이렇게 하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쯤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한 카페를 알게 되었다. 한 자산가가 자신이 살면서 얻은 지혜를 세이노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소위 대박이 났다. 무일푼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여 학연, 지연, 혈연 없이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된 사연과 함께 그 비법을 소개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실질적인 자기계발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 이 글은 나에게 상당한 자극을 주었다. 때로는 직설적이고 적나라해서 비정하다 느껴질 수 있었지만 논리적으로 옳은 말이 많았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은 글이었다. 나는 세이노라는 사람의 글을 10번 이상 반복해서 읽었다. 그 중에 세이노 씨가 1년에 책을 100권 이상 읽는다는 말이 충격적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20살까지 읽은 책이 다 합해서 100권이 안 될 것 같은데 충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제 경험과 일치했어요. 저도 이 카페를 사실 몰랐는데 이분의 글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아서 이분의 글을 많이 읽었고 그거의 증거가 되는 게 제가 예전에 이분의 글을 읽다가 답답해서 이게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는 게 답답해서 이걸 출력해서 책으로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제가 만든 그 세이노 씨가 쓴 그 글의 프린트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간접 상품 평균 수익률 믿지 마라. 부티보다 귀티나게 메모에도 신경 써라.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땅 사두면 일확천금 난 말만 믿다 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됐든 그 세이노님께서 쓰신 많은 이 글들이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두껍게 책을 직접 제가 만들어서 볼 정도로 되게 열심히 봤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도. 어찌됐든 저자가 이렇게 세이노의 가르침을 보고서 좀 많은 감명을 받았다는 거에 저랑 또 공통분모가 있어갖고 되게 기분이 좀 묘했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반드시 큰 충격을 받는다. 양설하면 한 권의 책을 10번 이상 읽은 듯한 경험을 하게 되고 나의 가치관이 크게 변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큰 충격을 준 그 책을 거의 암기할 수준에 이를 정도로 읽게 될지도 모른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 좋은 책은 큰 충격과 혼란을 준다. 이 말이 진짜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좋은 책은 읽고 나면 뭔가 망치로 맞은 듯한 느낌이 들고 순식간에 읽게 되고 어려운 고전책 같은 경우는 계속 곱씹으면서 어느 날 문득 멍하게 그 생각을 하다가 머리를 탁 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게 이런 말이었구나.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책들을 발굴하고 내 인생의 책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쌓일수록 내 인생이 좀 더 다채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컨텐츠가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다. 일단은 읽어야 알게 된다. 당연히 그렇겠죠. 둘째는 많은 생각이다.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고 했는데 다상량, 많은 생각이다. 많이 생각해 보아야 내 것이 된다.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을 때 독서는 그야말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고민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는 독서가 된다. 세 번째, 현장 경험이다. 독서는 간접 경험으로 어느 정도 한계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스스로가 미래를 개척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넷째로, 다른 매체들을 접하는 것이다. 이게 좀 특이하죠. 독서 외에 다른 매체를 접하는 거 역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큐멘터리나 영화나 신문이나 잡지 등도 많은 도움이 된다. 폭넓은 매체를 통해서 진실에 입체적으로 다가서려는 노력이 응분의 대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저자가 생각하는 독서에 대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독서란 책을 읽는 것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훌륭한 독서이다. 책이란 인간과 사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독서이다. 삶이란 어떤가? 문제투성이다.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고민과 실천은 좋은 공부가 된다. 권수에 신경 쓰지 말고 최선을 다해 독서를 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거나 다각도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면 되는 것이다. 독서에 대한 책이라 독서를 강조하는데 오히려 이 책은 독서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꼭 책을 읽지 않더라도 인생에서의 뭔가 직접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게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 독서를 해야 되면 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나만의 관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지식인의 서재에서 제가 김훈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김훈 작가님께서 인터뷰하실 때 이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한 권의 책을 읽고도 뭔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읽지 않아도 상관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중요성, 책을 읽고 나서 그걸 실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실행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 책을 한 권 읽고서 내가 꼭 바뀌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대부분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 혹은 내 삶에 조금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게끔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동물이라서 책 한 권 읽었다고 뭔가 확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김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이제 책을 읽고도 인생이 바뀌거나 변화가 없다면 읽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씀하신 거는 그만큼 책을 읽으면서의 그 마음가짐 혹은 내 삶에 이 책에 대한 내용을 투영해서 삶에 적용시켜서 내 삶에 조금이라도 긍정의 변화를 갖고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걸 강조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0대에는 좀 작정하고 책에 미칠 필요가 있다. 20대에 1년 정도는 독서에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면 어떨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대학 2학년이나 3학년쯤에 휴학을 하고 책을 읽는 시간을 마련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어떨까? 특히 남자는 군대를 제대한 후에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대학 1학년 때 책을 많이 읽고 군대에 가서 사색을 하며 책의 내용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저도 정말 동의하는 게 제가 지금 올해 이제 36살인데
나이를 먹고 직장을 다니고 아기를 낳고 이제 사회인으로 살면서 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책을 많이 읽고 싶어도 이제는 많이 읽을 수가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을 때, 특히나 20대 때 작정하고 책에 좀 미쳐서 한번 읽어보는 경험을 해보면 정말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잖아요, 경험상. 그것만큼 중요한 게 도서관에서 책에 대해서 책에 미쳐서 좀 읽어보는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들과 딸에게 나중에 크면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1년은 그냥 하지 말고 놀거나 책만 봐. 넌 그것만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번 책을 읽을 수 있게끔 한번 가이드를 잡아줘 보고 싶어요. 예. 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책에는 길이 없는가? 그러니까 앞에 책에 길이 없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책에서 길만 찾는 사람들을 위해 좀 경계를 하게끔 그런 반대되는 문장을 좀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그 반전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책에는 길이 없는가? 물론 책을 읽으면 수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생각이 깊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보더라도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된다. 그래서 길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세상에 100%는 없기 때문에 모든 길이 존재한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책을 읽으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야 옳다. 이 문장은 대부분의 책들과는 좀 다르죠. 독서를 다룬 책들은 책을 읽으면 인생이 달라져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게 맞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진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책을 적당히 읽은 사람은 책으로 인한 변화에 집중하면서 책은 정말 최고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 이렇게 책만 읽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내 삶에 적용하고 사회에 적용하고 뭔가 그래서 그 나만의 관점을 형성하고 하는 그런 사고를 확장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들이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책만 봐서는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직 저자처럼 3,000권의 책을 읽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자의 지점을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저자가 말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양쪽의 생각을 다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 말인지 알게 되었다. 책을 읽으면서, 많이 책을 읽으니까 그게 사회의 그런 부조리를 알게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우리 사회에는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공식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력해도 실패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이고, 노력을 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아무리 공부해도 서울대 법대를 가지 못할 사람은 가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설을 못 쓰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노력보다는 재능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소설가 이회수 선생이 소설을 잘 쓰고 그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나도 노력하면 소설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는 이미 하루 만에 벼락치기로 소설을 써서 신춘문예에 당선된 경험이 있는 천재적 작가다. 이미 재능이 있던 것이다.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 선까지 도달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 초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두꺼운 벽이 존재한다. 이 말을 사회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사회인 분들은 정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노력에 대한 걸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특히 학교 다닐 때 중요한데,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노력이 부족한 걸로 치환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근데 사실 공부에 있어서도 재능이 중요한 면이거든요. 저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라는 말을 정말 싫어하는데, 공부는 엉덩이로 하기도 하지만 머리로 하면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으면 진짜 훨씬 잘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재능이 점점 우리 사회가 이제 공부가 아닌 것들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좀 다른 식의 국면을 맞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되게 고무적으로 보는데, 꼭 공부만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도끼 같은 사람은 랩에 재능이 있고, 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축구를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재능들이 다 있을 텐데, 이 공부 하나에 치환해서 한다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자가 이런 것들을 짚어주면서 정말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치만 이제 대학교에 대한 면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사회가 공부를 학창 시절 때 열심히 해서 대학을 잘 나와라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게, 그 대학을 잘 나옴으로써의 얻는 그 프리미엄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느 걸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찾지 못하신 분들은 공부라도 해서 어느 정도의 간판을 미리 마련해 놓으면 최소한 이후의 인생에서의 손해는 보지 않아요. 그런 면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대를 나온 연예인, 서울대를 나온 누구, 서울대를 나온 화가,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좋은 학교를 나와서 손해보는 경우는 없고 이득을 보겠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으니까요. 물론 제가 서울대에 나왔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저도 제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저희 아들 이름이 태호인데, 태호야, 너가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은지를 아직 못 찾았다면 크게 고민하지 말고, 왜 나는 좋아하는 게 없을까, 나는 뭘 잘할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머리 뜯지 말고 그냥 일단 공부를 해서 최대한 너가 갈 수 있는 학교를 가서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나중에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았을 때 학력이 너의 발목을 잡지 않게끔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건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성공한 사람들은 감각이 무뎌진다. 노력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만히 누워있어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으니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죽을 힘을 다해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편하게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삶의 고통이란 어떤 면에서는 감사한 것이고 내 삶의 가장 좋은 보약이라고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돈이 많고 넉넉하면 절대 그런 긴장감과 노력이 나오지 않는다. 만약에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치열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주목한 건 만약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치열한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살다 보면 진짜 이 말이 맞는 게 내가 좀 더 나은 상황, 좀 더 좋은 환경이 놓여지게 되면 나태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데, 개 중에는 정말 좋은 환경과 편한 위치에 있음에서도 치열한 노력을 일부러 경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 주위에도 많이 보진 못했지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컸지만 자수성가해서 좋은 환경으로 내 삶을 변화시켰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갈고 닦는 거죠.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도 이렇게 치열한 노력을 계속 경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제 삶에 적용을 했을 때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독서는 결국 생각이자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생각과 행동이다. 독서의 목적은 모두를 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자기 만족과 스스로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짜 독서이다. 독서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진짜 독서의 목적이 바로 이 문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생각하는 독서란 진짜 중요한 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생각과 행동을 독서를 통해 내 생각과 행동을 정립하는 것이고, 그 정립한 생각과 행동을 사회에 적용해서 이 사회를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독서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자의 주요한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다시금 독서에 대해서 열의를 좀 더 이렇게 키웠고, 책이란 건 정말 소중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좀 감동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책이라는 거는 뭔가 어떤 그 작가 한 사람의 일생의 제일 중요한 생각과 뭔가 그런 중요한 정수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건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책을 굉장히 좀 진중하고 좀 진심을 다해서 이제 책을 읽으려고 하는 편이고, 조금 열정이 좀 사그라들 때마다, 좀 다운이 될 때마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좀 업시켜서 독서에 대한 좀 힘을 더 추진력을 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 되게 작가시기 때문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장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독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책들이 이제 책은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책은 꼭 그렇지는 않고 다른 면들도 많이 강조해서 그 통합적인 시각으로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신다는 점에 좀 되게 독특했고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말했던 세이노의 가르침, 요것도 한번 어딘가 인터넷에 보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책으로 만드시면 좀 이렇게 되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PDF로 보셔도 되고 아무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예.